네,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진짜 이런 거는 나만 이런가? 왜 이러지? 나 진짜 못 해먹겠네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건데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내 가정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업이라는 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에 집중해야만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아빠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면 부하율이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하율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게 팩트거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드라마, 게임 이런 것들 너무나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게 사업을 하고 왔으니 이제 쉬어야지 하면서 게임을 하러 가고요. TV, 드라마, 시리즈, 연속극, 넷플릭스 이런 거를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뉴런이라는 것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 애들이 사업에서 이제 벗어난 영역에 내가 쉰다라고 느낄 때 어떤 매체들을 계속 접하고 있으면요, 내가 사업하고 있을 때 그 생각들이 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에 몰두하고 회의를 하고 직원 관리를 하고 소통을 하고 나아가서는 대출 이런 것들, 금융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인데 어제 본 넷플릭스 시리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해 버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쉴 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부하가 걸리고 과부하가 오고 부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왜 안 되지?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지? 항상 그 불안감과 초조함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부하율이라는 것을 일단 제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를 하냐? 그 전날, 주무시기 전날, 다음날 해야 하는 꼭 한 가지의 일을 먼저 자신과 계약을 하세요. 계약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원싱 계약서. 이거 하나만큼 내가 꼭 해내고 말 거야 하는 것을 밤에 적고 주무세요. 나와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은 그 원싱 해야 될 거 한 가지는 무조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부하가 오는 그 여러 잡다한 것들에 대한 시간을 줄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한두 명? 하지만 그분들은 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느끼고 그걸 기반으로 반영하실 거예요. 그게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됩니다. 그게 능력치가 되고 나아가서는 실력이죠. 일단 도전을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 계속 그 무의식 속에서 이게 맞는 걸까? 하는 그 고민들을 하다 보면요, 그 고민들이 상당히 달콤합니다. 엄청 달콤해요. 그리고 내가 똑똑해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들어요. 나는 이런 걸 실천하기 전에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약간 자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살짝 풀어두고요, 좀 살짝 거리를 두고 일단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실패와 경험, 이거 아니면 정말 배울 수가 없어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워요. 일단 실천해보고 내가 얻어지는 것들, 그걸 기반으로 또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 매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뭐가 많을 거예요. 매장 청소도 해야 되고요,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이 빵꾸 내면 내가 그거 가서 또 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가끔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포기하시는 것도 답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일단 그래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저는 살아남는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이라는 것은 업의 형태죠. 업의 형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돈 되니까 이 사업 해야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돈 되니까 롤러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하루에 막 100만 원 이렇게 벌었어요. 롤러 빌려주고 돈 벌고 개꿀이다. 그러면 이 롤러장을 더 키워서
진짜 어린이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그 일념 하나로 동업도 시작하게 됐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돈은 벌렸습니다. 하지만 동업하다가도요, 배려랍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될 때는 우리 언제 뭐 시간 일정표 이런 거 하자 이런 거만 조율하면 되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될 때는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전기세는 어떻게 할 건데,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면서 과거에 이렇게 말했잖아, 너 이때 나 안 따라주지 않았어? 그러면 나도 할 말 있어. 이런 식으로 산으로 가요. 동업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동업이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사명을 기반한 원칙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루고 싶은 그 신념을 기반한 원칙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동업자끼리도 그렇게 힘든데 경쟁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경쟁업체 더 힘들겠죠. 그리고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게 사업을 한창 해오던 중에 경쟁업체의 고발로 인해서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경찰관 분이 이거는 일부 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진짜 벙 쪘어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와, 나는 진짜 먹고 살려고 이 사업체 하나 했을 뿐인데 이걸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구나. 이때 누가 나를 지켜줄까요?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영웅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가서 뭐 조사받고 합의해서 취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그 사명 한 가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업의 형태로 들어가서 사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익이 돼야 되고, 그냥 그것만 끝이 아니고 내 삶의 질도 챙길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하고 싶고 가족과의 시간도 좀 있으면 좋겠고, 어떤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같이 챙겨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돈 버니까 사업하는 거 말고 내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그 단 한 가지 문장이 업의 형태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점검해봐야 되는 거 3가지. 내 신념, 세상에 외치고 싶은 내 그 단 한 가지의 한 줄의 문장, 그리고 내 사명,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회사, 사업체, 매장, 공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 사명으로 세워진 여러분들 공간들만의 원칙은 무엇이며, 손님들이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감정, 일련의 스토리,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